배소 조건에 따른 LIB 파우더 내 리튬 선택적 침출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영은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왼쪽 국내 3사 배터리용 리튬 수요 전망 그래프에 따르면 2022년 12만 5천 톤에서 2030년 74만 9천 톤으로 약 6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리튬의 수요량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전적으로 리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수입량의 64%를 중국으로부터 얻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중국의 리튬 생산 문제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튬 수입에 차질이 일어나 국내 배터리 및 리튬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LIB 재활용을 통하여 자체적인 리튬 확보가 필요합니다. 실험 이론 및 목적입니다. 일반 공정에서는 유기물을 태우기 위한 전처리 공정을 진행하여 양극재를 침출한 후 용매 추출을 통해 망간, 니켈, 코발트를 회수한 다음 리튬을 회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에서는 리튬을 마지막에 회수하였기 때문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해 추가 비용과 시간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처리 배소 공정으로 리튬의 침출을 원활하게 만들어 리튬을 먼저 선택적으로 침출하고 남은 잔사에서 침출 및 용매 추출을 통해 망간, 니켈, 코발트를 회수하는 공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공정의 전처리 배소 공정에서는 환원 배소를 이용합니다. 이때 환원 배소란 금속 산화물이 들어있는 광석을 환원제와 함께 가열 처리해 산화의 정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시로는 LIB 배터리 중에서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환원제로는 활성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환원 배소 시 일어나는 반응인 아래의 화학식을 보시면 활성탄은 시로 속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탄소가 되어 날아가 산화도를 낮추어줍니다. 또한 리튬을 침출하는 공정에서는 수침출을 이용합니다. 수침출이란 목적 금속을 물에 녹여 난용성 불순물 및 맥석을 잔사로 남기는 조작을 의미합니다. LIB 파우더와 활성탄을 혼합한 시료를 환원 배소하여 얻은 결과물인 탄산 리튬은 물에 잘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수침출을 진행해서 리튬을 회수했습니다. LIB 파우더에서 리튬을 선택적으로 침출하는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선행연구의 전처리 배소 공정에서는 대기 분위기 또는 질소 분위기 조건에서 수평관로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수평관로보다는 박스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스로를 통한 리튬의 선택적 침출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실험 목적은 박스로를 통한 배소를 진행해 리튬 침출률이 높은 조건을 찾아 실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LIB 파우더와 활성탄을 혼합한 시료를 알루미나 도가니에 얇게 편 후 박스로를 이용하여 환원 배소를 진행합니다. 이때 배소 후 시료를 XRD 분석을 통해 환원 배소 시료의 화학적 조성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배소 후 시료를 수침출을 진행하고 ICP 분석을 통해 침출액 내의 리튬의 양을 측정합니다. 저희 조의 실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리튬 침출률이 가장 높은 환원 배소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환원 배소 조건은 시료와 활성탄의 비율, 배소 온도, 배소 시간 세 가지로 나뉘며 실험은 두 조건을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진행합니다. 이때 수침출 조건은 반응 시간 2시간, 반응 온도 25도, 고액비 10%의 고정 조건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ICP 분석을 통해 리튬 침출률이 가장 높은 환원 배소 조건을 도출합니다. 두 번째 실험은 앞선 실험에서 얻은 리튬 침출률이 가장 높은 환원 배소 조건을 고정 조건으로 하여 환원 배소한 시료를 이용하여 리튬 침출률이 가장 높은 수침출 조건을 찾는 것입니다. 수침출 조건은 pH 농도, 반응 시간, 반응 온도, 고액비 네 가지로 나뉘며 실험은 앞의 방식과 동일하게 세 가지 조건은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진행합니다. 이후 ICP 분석을 통해 리튬의 침출률이 가장 높은 수침출 조건을 도출합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저희 조는 시로의 NCM 배터리 내 망간, 니켈, 코발트 조성비를 알아보고자 논문 연구를 통해 시료와 가장 유사한 NCM532를 찾았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NCM532 XRD 분석 결과이고 오른쪽의 그림이 저희 원시료의 XRD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은 원시료의 XRD 결과와 환원 배소 조건 변화에 따른 XRD 결과 그래프를 비교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그래프의 모양이 유사하게 보이고 나타난 화합물들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XRD 결과에서 LiNiO2, LiMN2O4 등과 같은 산화물이 발견되었고, 이는 환원제인 활성탄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원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배소 후 생성되는 목적 화합물인 탄산리튬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탄산리튬의 양이 적어서 그래프 베이스라인에 겹쳐졌을 가능성이 있으나 종합적인 결과를 분석하여 환원 배소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환원 배소 조건 변화에 따른 ICP 분석 결과입니다. 시료와 활성탄의 비율 변동 조건으로 했을 때 10대 4에서 44%의 침출률로 가장 높았으며 배소 후 로스율 또한 10대 4의 조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활성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침출률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활성탄의 비율이 많아질수록 충분한 환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배소 온도를 변동 조건으로 했을 때 600도에서 46%의 침출률로 가장 높았습니다. 조건들 중 600도, 700도와 같이 중간 범위에 속한 온도의 침출률이 다른 온도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온도가 낮으면 환원 반응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고, 온도가 높으면 목표하는 반응이 아닌 다른 추가적인 반응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소 시간 변동 조건으로 했을 때 다른 조건에서는 10%대의 침출률이었으나 2시간에서 46%의 침출률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배소 시간이 짧으면 반응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배소 시간이 길면 목적 화합물에 계속적인 열이 가해져 추가적인 화학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원 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종합적인 실험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각각 리튬 침출률이 가장 높았던 시료와 활성탄의 비율 10대 4, 배소 온도 600도, 배소 시간 2시간을 환원 배소 고정 조건으로 도출했습니다. 하지만 환원 배소 고정 조건에서의 침출률인 46%라는 결과는 예상보다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리튬 침출률을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앞선 실험에서는 도가니의 뚜껑을 덮지 않고 배소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도가니의 뚜껑을 덮는 조건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뚜껑 유무에 따라 XRD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NiO, COO 등과 같은 산화물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도가니의 뚜껑을 덮었을 때 목적 화합물인 탄산리튬이 생성되었습니다. 이는 도가니 뚜껑을 덮었을 때 시료의 환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가니 뚜껑을 덮는 조건에서의 침출 후 ICP 분석 결과입니다. 환원 배소 시 도가니 뚜껑을 덮는 추가 실험에서의 침출률은 55%로 기존의 뚜껑을 덮지 않고 실험한 침출률인 46%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원래라면 바로 날아갔을 CO가스가 도가니 뚜껑으로 인해 날아가지 않고 도가니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응할 수 있었으며, 외부 산소가 차단되어 활성탄이 대기 중의 산소가 아닌 시료 내 산소와의 반응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박스로에서의 리튬 침출률과 비교해보기 위해 대기 분위기와 질소 분위기 조건에서 수평관로를 이용한 환원 배소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XRD 분석을 통해 얻은 그래프와 앞선 실험에서 얻은 도가니 뚜껑을 덮는 조건에서의 XRD 결과 그래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모양이 유사하였고, 세 가지 조건에서 모두 탄산리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가니 뚜껑이 수평관로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침출 조건 변화에 따른 ICP 분석 결과입니다. pH 농도 변동 조건으로 했을 때 pH 8일 때가 46%로 가장 침출률이 높았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pH 변화에 따른 침출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pH가 낮아짐에 따라 망간, 니켈, 코발트와 같은 다른 금속들의 침출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리튬만 선택적으로 침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금속의 침출률이 높지 않고 리튬 침출률이 가장 높은 pH 8로 고정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액 온도 변동 조건에서 침출한 결과 50도에서 58.39%로 세 조건 중 침출률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경향성을 잘 확인할 수 없어서 논문을 찾아본 결과 탄산리튬은 80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침출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0도 이하의 온도에서는 침출률에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실험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50도로 온도 조건을 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응 시간에 따른 ICP 분석 결과입니다.
6시간에서 56%로 침출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이후로부터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없었으며 실제 공정에 적용했을 때는 공정 운영 시간이 적을수록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 2시간을 반응 시간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비에 따른 결과입니다. 고액비가 점차 증가할수록 침출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고액비가 작게 되면 물의 양도 작아져 그에 따라 리튬이 놓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고액비 조건은 10%로 고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침출 조건 변화에 따른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pH 8, 반응 온도 50도, 반응 시간 2시간, 고액비 10%에서 침출률이 가장 높았고 최종적으로 71%의 리튬 침출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요약입니다. 저희의 실험 목적은 환원배소 및 수침출 조건을 변경하여 리튬의 선택적 침출 및 회수율을 향상시켜 실제 공정에까지 적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환원배소는 실화활성탄의 비율 10대 4, 배소 온도 600도, 배소 시간 2시간일 때 침출률이 가장 높았으며 도가니의 뚜껑을 덮었을 때 목적 화합물인 탄산리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침출의 경우 pH 8, 반응 온도 50도, 반응 시간 2시간, 고액비 10%에서 침출률이 가장 높았으며 최종적으로 리튬 침출률 71%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LIB 파우더에서 리튬의 선택적 침출이 충분히 실제 공정에 적용이 가능하며 LIB의 재활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